자, 이제 우리가 조사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실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실증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양적 연구 쪽하고 연결되어지면 좋겠네요. 자,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을 강조한다. 맞지요? 자, 과학과 비과학을 철저히 구분하려고 한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관찰 결과를 양적 연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연구 결과를 잠정적인 지식으로 간주한다. 이게 가설이죠. 그래서 그걸 검증해 나가고 또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실증주의죠. 사회적 행동을 행위자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건 어떤 해석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이다. 즉 이것은 연구 방법론으로 따지면 좀 질적 연구 방법론하고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것들과 이거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5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건 여러분 인과관계가 되려면 시간성, 그 다음에 상관성, 비허위성,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야 되죠. 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 맞죠? 시간성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일정한 방식으로 같이 변해야 한다. 이게 바로 상관성이죠. 독립변수가 변하니까 종속변수도 변해야 그래야 되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변하는 게 허위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허위적이어야 한다. 근데 허위적 관계 이어야 한다? 이거 아니네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빼놓고 기역, 니은만 있는 것, 2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내적 타당도라는 건 결국 그 연구 설계의 인과관계가 타당하냐라는 걸 내적 타당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외적 타당도는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외적 타당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사전 검사 실시가 내적 타당도의 부정적, 여러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8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우연, 그다음에 역사적 사건, 그다음에 사전 검사, 또 도구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주요한 전략 중 하나는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연구를 반복적으로 해서 결과를 축적하면 그만큼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가 높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타당도 하니까 타당도니까 비슷한 거구나. 그럼 이게 높으면 이것도 높겠네? 아니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가 정확해야 내적 타당도가 높아지고요.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시키는 거니까 확률 표집을 해야 외적 타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달라요. 타당도라는 데서 같은 말을 쓰지만 성격 자체가 달라요. 따라서 이거 서로 맞물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틀린다라는 거죠. 자신이 연구 대상자라는 인식이 외적 타당도를 낮출 수 있다? 맞습니다.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정도? 이미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의 차이 연구라는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없는 것. 자, 근무 지역에 따라서 직업 만족도가 다르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네요. 그럼 독립변수 알 수 있죠? 종속변수도 알 수 있죠? 통제변수? 자, 통제변수가 여기에 나왔나요? 변수라는 건 딱 2개가 나와 있는데 통제변수는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알 수 없는 것,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분석 단위라는 것,
분석 단위라는 거는 이 근무 지역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직업 만족도라는 개인, 또 여기도 근무 지역도 개인에게 물어보면 분석 단위는 개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독립변수의 측정 수준, 근무 지역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명목형으로 물어봤겠네요. 왜냐하면 지역을 1, 대도시, 2, 소도시, 3,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조사했으면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게 다 명목형 척도잖아요. 명목 독립변수의 측정 수준이 명목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변수는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A 연구소가 정치적 보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을 상대적인 강도를 11개 점수자들이 평가해서 분류한 다음 단계로 평가자들 간의 불일치가 높은 항목을 제외한다. 그리고 각 문항 평가자로부터 받은 점수를 중위수를 가중치로 하여 어떤 정치적 보수성 척도를 구성한다.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면 서스턴 척도예요. 서스턴 척도를 여러분 우리가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거트만 척도라는 것, 여러분 거트만 척도는 일정한 어떤 누적의 개념이 있는 게 거트만 척도이다. 보가덕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다. 의미 차이는 밝냐 어둡냐라는 걸 가지고 어디쯤이냐라는 양쪽으로 나누는 거. 리코트 척도는 어떤 서열은 척도인데 보통 우리가 많이 조사하는 거 뭐뭐는 뭐뭐다라는 놓고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리커트 척도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척도들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서스턴 척도에 대해서 몰라도 서스턴 척도는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게 서스턴 척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서스턴 척도를 여러분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 번 정도 이런 게 서스턴 척도이구나라는 걸 아시되 거트만 척도, 보가더스 척도, 리커트 척도, 의미 차이의 척도 이러한 척도들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보다 더 실용적이고 또 현실적이면서 또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질적 조사의 자료 수집에 대해서 옳은 것,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심층 면접은 질적 조사하면 대표적인 게 자료 조사가 두 가지잖아요. 심층 면접, 그러니까 면접과 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연구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를 배제하나요? 연구자 자신도 그 안에 넣고, 그래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다. 옳은 거니까 정답은 벌써 1번에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이게 틀립니다. 완전 관찰자 말을 잘 보세요. 완전히 관찰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포 형성을 해야 돼요? 라포 형성은 완전 참여자일 때 라포 형성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지켜보기만 하는 건데 무슨 라포 형성을 해요? 이게 아니죠. 가설 설정은 자료 수집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자료 수집과 가설 설정은 상관이 없지요. 그다음에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갖추어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갖추어야. 자, 가설 설정 이건 양적 표준화된 측정 도구 이것도 양적이죠. 4번, 5번은 양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가설 설정과 자료 수집은 연결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건 양적 그 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이 이 질적 조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뢰도의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면 되어져요. 자, 신뢰도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또 조사한다라고 가정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게 신뢰도예요. 자, 그러면 일관성 또는 안정성으로 표현될 수,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것도 1번에서, 둘 다 1번에서 정답이 나오고 있네요. 자, 측정 도구가 의도하는 개념의 실질적 의미를 반영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이건 타당도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는 가장 널리 사용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진다? 아니요. 요새는 안 쓰는 방법이죠. 지금은 크롬과 알파 계수법을 쓰죠. 예. 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신뢰도를 낮추는, 자, 신뢰도라는 게 재밌어요. 똑같은 상에 또 조사했을 때 또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바람직한 걸 찾아서 가는 편향이 있다 그러면 또 조사해도 똑같은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바람직한 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또 조사해도 똑같은 게 나오겠죠? 신뢰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신뢰도를 높이죠. 그렇죠?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자, 이미 정답은 1번에 나왔었죠. 신뢰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반복 측정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신뢰도. 타당도는 뭐예요? 그 내용 그 자체가 그 개념이 그것을 이야기한다. 타당도.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 잘 구분해 두시고요. 자, 외적 타당도하고 내적 타당도, 이것도 내적 타당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타당도하고의 비슷한 개념이고요.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 이거는 확률 표집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안 해두면 이게 단어만 놓고 보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개념들은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은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라는 건 조사해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 교과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연구할 게 아니죠.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다? 자, 여러분, 이게 경험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바람직하다? 뭐가 더 바람직하냐 안 하냐? 그런 걸 우리가 조사로 끄집어내는 건 아니죠. 자, 여성 노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노동 참여율, 출산율. 자, 그러면 노동하냐 안 하냐? 애를 낳냐 안 낳냐? 이거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사할 수 있죠? 예. 이게 바로 경험적인 가설로 맞는 거네요. 자, 모든 행위는 비용과 보상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자, 여러분 가설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가설은 둘 이상의 변수, 최소한 두 변수죠. 이거의 관계를 서로 잠정적 결론으로 내려놓는 것. 주로 뭐가 높아지면 뭐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가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정확하게 4번에서 그 형태를 갖고 있고요. 또 경험적으로도 노동 참여하냐 안 하냐 물어볼 수 있고 애 낳냐 안 낳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설계로 옳은 것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땡땡시 중학교 중에서 학교 학생 특성이 유사한 A학교와 B학교, A학교와 B학교를 선정했다는 건데 A학교와 B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두 학교가 그냥 비슷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했고 사전 조사 나오니까 이거 실험 설계 얘기하는 거네요. 실험 설계인데 어떤 실험 설계냐라는 거네요. 다음 예방 프로그램은 A학교에서만, 즉 B학교는 뭐라는 거예요? B학교는 통제 집단이고, 그렇죠? A학교는 실험 집단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무작위로
다시 말해서 이 확률적인 것으로 뽑아내면 그러면 그게 실험 설계의 정확한 그 모습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뽑아낸 거예요? 아니 그냥 그저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 있긴 있지만 그 두 집단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비동일 통제 집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제 집단이 있지만 그게 같은 통제 집단이 있다는 얘기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기 위해서는 확률로 끄집어내야 되는. 그래서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비동일자 빼고 그냥 실험 설계, 통제 집단 실험 설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확률로 끄집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이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통제 집단 사후 설계는 뭔가 하면은 후에만 검사했다는 거예요. 사전 조사 안 했다는 거예요. 벌써 얘랑 다르잖아요. 정태덕 집단, 고정 집단 비교 설계 이것도 이제 아니고요. 1회 검사 사례 이건 사전 조사도 안 하고 통제 집단도 없고 하는 거고요. 솔로몬 4집단은 이거는 이제 이 타당도가 제일 높은 그러한 어떤 그 설계인데 복잡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자, 요 모습 그 자체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같냐, 같지 않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국내 일간지 사설. 그러니까 일간지 사설 같은 걸 하고 있다니까 내용 분석이겠네요. 내용 분석이라고 아예 나오네요. 할 때 다음 표본 추출 방법에서 가능한 것 모두를. 자, 중요한 건 가장 적합한 게 아니라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자, 무작위 표본 추출 못할 것 없죠. 그냥 사설들 다 놓고 거기서 제비 뽑으면 되잖아요. 자, 층화 표본 일간지 중에서 진보적인 데에서 몇 프로, 보수적인 데서 몇 프로, 이렇게 층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층화할 수 있죠. 체계적, 표본 추출, 몇 편 건너뛴 거에서 몇 번째 것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직락 표집, 그 출판사들의 어떤 지역별로, 나눠서, 표집을 해놔. 그것도 가능하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쓰느냐? 실제 그렇게 연구할 때는 뭐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층화 같은 경우를 좀 활용할까? 사실 체계적 같은 거 거의 쓰지 않고, 무작위 표본 추출도 거의 쓰지 않고, 국내 일간지 사설을 가지고 내용 분석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면 층화 정도를 하겠죠. 하지만, 가능한 거라 그랬잖아요. 가능은 다 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적조사 한번 봐야겠네요. 자, 질적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것 이렇게 골라봐야겠죠. 자, 그럼 질적조사예요. 실천, 이야기, 생활방식, 하위문화 등 질적조사의 주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좋죠. 질적조사는. 즉, 질적조사는 양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닌 것들. 인터뷰나 관찰하기 좋은 것들, 이런 주제들 좋습니다. 자연주의는 질적 조사의 오랜 전통이다. 맞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확률 표본 추출은 이건 양적 연구인데 이거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화 가능성이 양적 조사보다 높다? 여러분, 질적 연구는 특정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화 하려면 양적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거 틀립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주로 양적 조사에서 쓰는 거지만 질적 조사에서 쓰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이거네라고 이렇게 이거 확률 표본 추출 이거는 양적 조사네 이렇게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표본을 추출하는 거는 질적 연구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현장 연구, 자연주의 현장 연구 다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 이거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O는 관찰했다는 거예요. X는 없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O는 관찰했다니까 프로그램 개입하기 전에도 관찰하고 개입한 후에도 관찰했다. 그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사전조사, 사후조사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앞에 R이 있어요, 없어요? R이 있으면 실험 설계, 왜냐면 이 R이라는 거는 무작위로 통제 집단과 비교 그 실험 집단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R이 없다라는 건 그런 거 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내적 타당도가 강하다? 통제 집단을 세우지 않았으면 내적 타당도 이야기할 수 없죠? 이거 틀려요. 자, 검사 효과를 통제하는 설계이다. 검사 효과를 통제하려면 솔로몬 설계로 가야 되죠. 솔로몬의 내 집단 설계. 다시 말해서 이 사전조사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이 사전조사를 이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진실험 설계에 속하려면 순수 실험 설계에 속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R이 붙어서 이 그 확률로 집단을 구분하는 게 있어야 되죠. 아닙니다. 통계 집단 확보하기 어려울 때 그렇죠. 만약에 이 R을 쓰는 건 통제 집단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지만 하다 보니까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쓰는 게 통제 집단 없이 그냥 단일 집단으로 전후만 보고 있잖아요.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여러분 일반화할 수 있는 이 실험 설계 자체를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라는 것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아래에 있는 부분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자아정착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음 중 무엇인가? 자, 여러분 딱 이렇게 나오면 결혼 이민 가정의 자녀들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자아정체감이 뭐예요? 이거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게 종속 변수네요. 그렇죠? 이때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근데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하니까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생각은 안 했는데 이 그 부모의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또 이 자아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즉 이게 여기에 영향 미치는 거 이걸 보고자 하는 건데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럴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게 바로 밖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외생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외생 변수는 통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를 만약에 고려해서 변수를 집어넣으면 통제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질적 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죠. 자, 근거 이론 질적 조사예요. 문화기술주의 질적 조사예요. 현상학적 연구 질적 조사예요. 내러티브 연구 질적 조사의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설계 연구 이거는 실험 설계 때 얘기 나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실험 설계라는 건 양적 조사를 이야기하죠. 보기 어려운 것, 솔로몬 설계 연구. 이건 실험 설계이다. 타당도가 제일 높은
그러한 설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타당도가 여러 가지 타당도가 있어요. 여기 액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이해 타당도, 수렴 타당도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보시면 되어져요. 최근에 개발된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불안 치료 중인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불안을 측정했다. 약간 불안 척도를 개발해서 불안 집단하고 안 불안 집단을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측정 결과가 불안 집단이 안 집단보다 불안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잘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타당도냐? 원래 이 불안 치료 집단이라는 건 원래 척도에 의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료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척도와 이거와 비교하고 있다. 즉 기준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 타당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 다니엘살의 설계 중 다중기초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럼 다중기초선이라는 건 기초선이 여러 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식으로 이야기하면 A, A-A2-B, B가 개입이고 이 시차를 두고 개입하는 걸 이야기해요. 다중기초선과 비슷한데 다중요인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A, B, C, D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뭐예요? 기초선은 하나이고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 D라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반대예요. 기초선을 이만큼 하고선 개입을 한다. 이만큼 하고 개입을 한다. 이만큼 하고 개입을 한다. 이게 A, A-A2-C 개입은 다 B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설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개입의 철회를 사용한다. 자, 개입의 철회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건 A, B 가야 개입의 철회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A, A-A2-B 이렇게 같이 A, B 이렇게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입의 철회를 사용한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옳지 않은 거네요. 나머지 일부 연구 대상자들 개입에 제공된 지연 문제. 자, 이 사람은 개입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 비하면 상당히 늦어지잖아요. 지연 문제 있죠. 자, 연구 대상자가 숫자가 증가할수록 내적 타당도가 증가한다. 당연히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결과에 대한 그 타당도는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자, 동일한 개입을 특정 연구 대상자의 여러 표적 행동에 적용하여 개입의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빈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AP로 가지 않았죠. 벌써 정답은 1번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사 연구 과정의 일부분이다. 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 자, 이건 이제 순서를 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순서를 따지는 것 이제 문제 풀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면 제일 나중이 뭐냐? 제일 처음이 뭐냐? 그 다음에 서로 있을 때 앞뒤가 뭐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훈련을 좀 해 두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게 또 다른 요소들로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쭉 읽어보세요. 다를 것이란 가설을 설정했다. 표본을 추출했다. 선행 연구를 고찰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한다 그러면 가장 나중 할 거는 뭐가 되겠어요? 설문지를 작성해야 자료 수집을 할 수, 표본 추출한 다음에 자료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이 가장 나중에 되네요. 그러면 니은이 제일 뒤에 있는 것만 골라놓으세요. 그럼 벌써 1, 4, 2번은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가장 나중에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나중에 할 거는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설문지를 작성해야 자료 수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이 그 전이고. 자,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워야, 그래야, 이제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선행 연구를 고찰해야 가설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디귿, 기역, 리을, 니은.
자, 이거를 처음부터 1번이 뭐지, 2번이 뭔지 이렇게 해나가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맨 처음이 뭘까, 맨 나중이 뭘까, 어떤 게 확실하냐. 그 다음에 이것들 안에서 서로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렇다 그러면 조금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포함될 수 있는 조사를 모두 골라봐라 라는 거예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공약 관련 자료 내용을 내용 분석하는 것도 해볼직하죠. 지역 주민의 욕구 파악하기 위한 서베이, 이거 당연히 해야 되죠. 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FGI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구청 업무 담당자를 심층 면접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 구청 담당자를 심층 면접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계획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하죠. 기억, 니은, 디귿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할당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할당 표본 하면은 뭐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해 두시는가 하면 층하 표본 추출하고 연결을 해 주세요. 비슷해요. 그런데 층하 이 표본 추출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고요. 할당 표본 추출은 확률이 아니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자,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연구자는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할당을 나누든 뭐하든, 층을 나누든 뭐하든 할 것 아니에요? 자, 연구자의 편향적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사실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확률적으로 하면은 연구자의 편향이 안 들어가지만, 확률이 아니라 연구자가 임의로 나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연구자의 편향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표본으로 선정된 확률이 동일하지 않다? 당연히 동일하지 않죠. 확률 표집 방법이 아닌데요. 표본 출시 시 할당 틀을 만들어서 한다? 맞지요. 전체 모집단에서 직접 표본 추출하려면 층하 표집이나 할당 표집을 뭐하러 해요? 그게 아니니까 이제 할당으로 하든 층화로 하든 하는 거죠. 따라서 비슷한 표본 추출 방법인데 확률이다, 비확률 표본 추출이다 라는 것 생각해서 전체에서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출 방법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이야기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대표성과 무작위로 추출하면 대표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표집 하는 거예요. 무작위 추출이 확률 표집이라는 거죠. 옳아요. 자, 층하 표본 추출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보다 대표성이 높은 표본 추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맞아요. 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모집단이 10명이에요. 10명인 모집단은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 중에 남자는 7명, 여자는 3명이에요. 자, 이 10명 중에 4명을 뽑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작위로 추출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추출되어야 되죠. 그런데 확률로 뽑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 3명이 다 뽑히고 남자 1명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게 뽑힐 수 있어요, 없어요? 무작위로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층하 표집, 할당 표집은 뭔가 하면 자, 여기의 층과 여기의 층이 성격 자체가 다르니까 좀 구분해서 이 안에서 뽑자, 이 안에서 뽑자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따라서 대표성을 높이는 걸 알려준다. 이거 맞아요. 자,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일 확률 선정법으로 추출된 표본은 모집단을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려면 전수조사해야 되죠.
표본 추출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벌써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 4번입니다. 모집단의 동질성은 표본의 대표성과 관계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쉽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들만 측정한 것이다.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면 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옳아요.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경험적이다라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조작적 정의의 결과물이다. 변수라는 건 측정할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 측정하게 한다라는 게 조작적 정의잖아요. 이게 또 맞아요.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 다음에 연속형 또는 비연속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제가 컨퓨전이 왔네요. 이게 뭘까요?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죠.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연속형, 비연속형. 그렇게 측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명목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치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야만 한다? 변수가 아니죠. 변수는 한 개의 그 어떤 속성을 가져야지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요 부분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2개 이상의 속성을 갖게 되면 이 성질도 나타나고 저 성질도 나타나서 하나의 어떤 그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자, 우편설문 원래 표본으로 추출된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몰라요. 누가 응답하는지. 실험 설계,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는 종속 변수의 측정이 사실상 사전 검사는 뭐예요? 사전 조사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옳지 않은 거. 이거 벌써 2번의 정답이네요. 자, 관찰, 비언어적 자료 수집 보는 거니까 가능하죠. 비반응성 자료 수집, 연구의 반응성 오류를 비반응성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대인 면접 설문, 보충적인 자료. 그 면접이니까 보충적인 자료가 수집될 수도 있지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측정의 이제 네 등급. 다시 말해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와 연결이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측정의 4개 수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베이비붐 세대 여부 이냐 아니냐 명목형 맞지요. 그러면 분석할 때 몇 명, 몇 퍼센트 나오는 거 맞습니다. 자, 서열 등급은 순서가 있는 거죠. 학점을 A, B, C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일정한 순서가 있잖아요. 서열적도 맞아요. 자, 그러면 명목형 적도의 최빈치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빈도가 가장 많은 것. 즉 A가 가장 많냐, B가 가장 많냐, C가 가장 많냐 가능하죠. 이것 맞습니다. 자, 등간 등급, 등간 척도라는 거죠. 온도, 중위수. 여러분이 온도라는 건 숫자로 나오지만 온도는 등간 척도이다, 비율 척도가 아니다라는 것. 왜냐하면 0도는 없다예요. 온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0도는 1도보다 1도 낮고 마이너스 1도보다 1도 높은 한 지점일 뿐이죠. 따라서 이건 등간 척도입니다. 중위수를 보는 거 등간 척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비율 등급 시험 점수 100점 시험 점수. 여러분 시험 점수가 숫자로 나오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이거 수치형 척도,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 척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험 성적은 등간 척도가 아니라 비율 척도가 아니라 등간 척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절대 0점이 아니에요. 시험 점수 빵점, 실력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요? 아니요. 내가 교수 꼴 보기 싫어서 나 백지냈어요. 그것도 빵점이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그날 시험 보는데 도저히 문제 풀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서 그래도 빵점이에요. 열심히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답 사이로만 갔어요. 근데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예, 0점은 실력이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0점 맞았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등간척도지 비율척도가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자, 명목척도, 성별, 흡연 여부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두 개의 명목척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교차 분석 맞습니다. 자, 표본 추출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 자, 여러분 항상 뭐라고? 제일 처음과 나중 될 수 있는 것, 서로 바뀌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을 보라 그랬죠? 그럼 보세요. 어느 게 제일 나중에 나올 건지. 모집단 확장하고 표본 추출 결정하고 표본. 여러분 표본 추출하는 그 자체는 행위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디귿이 제일 나중에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지워버리세요. 4번, 1번은 지워버려.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20%에서 33.3%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봅시다. 표본을 추출했다. 그러면 표집틀을 선정하고 표본 크기를 결정하고 표본 추출 방법은 모집단을 확장. 자, 그러면 이 표본 크기가 정해져야 표본 추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 결정 니은 들어간 거. 니은. 여기도 들어가고 이제 여기도 들어갔죠. 자, 그다음에 추출 방법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추출 방법 리을.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다 똑같네요. 결국은 기역 미음이냐 미음 기역이냐예요. 그러면 기역 미음 중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자, 표집틀 선정, 모집단 확정 어느 게 먼저일까요? 모집단이 먼저 정해져야 그래야 표집틀이 나오지. 표집틀을 해놓고 모집단이 선정되어 있지는 않죠. 표집틀이라는 건 모집단에서 어떻게 뽑을 건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건 순서적인 면에서 기역과 미음은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역과 미음은 바뀌면 안 돼요. 벌써 2번.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측정 및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작화가 요구되어진다. 예, 개념화 조작화라는 거, 개념화는 사전적 정의, 조작화라는 건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것, 측정이니까 맞지요. 예, 문화적 편견은 측정에 무작위 오류를 발생시킨다. 문화적 그 측정에 오류를 발생시킨다. 무작위 오류라는 건 이거는 뭐예요? 그 표집할 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화적 편견은 그때 나오는 건가? 한번 넘어가 보세요. 리커트 척도 구성은 서열 척도, 전형적인 서열 척도입니다. 리커트 척도는. 그런데 쓸 때는 등간 척도처럼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수능 시험은 대학에서 학업 능력을 예비적으로 파악하는 측정 도구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죠? 예, 이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거나 아니면 기역, 디귿, 리을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화적 편견이다라는 것, 이거는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겠죠? 따라서 이거는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입니다.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예요. 그래서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무작위 오류는 확률에 대한 거, 이걸 이야기해요. 표집할 때, 이건 이제 표집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적어도 이 기역, 디귿, 리을은 다 들어간 것 중에서 골라야죠. 적어도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지 다른 것들을 놓고 골라서는 곤란하다라는 것. 근데 하나 더 여러분 이제 알아두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문화적 편견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떤 결론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체계적 오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